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참.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줘야 되는데.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 뭐 좋은 볼까요? 소식도 있고, 아니면 또 문제점도 우리가. 그러니까 또 발견해서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파고 들어가야 것도 되니까. 또 저희가 할 일이니까. 이게 예. 지금 변곡점인 것 같아요. 한국 관광 여행 사업. 그렇죠. 이제 올해 2018년도 들어서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그 변화가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이런 어떤 주제들을 갖고 집중하시는 것 나왔습니다. 같아요. 예, 예. 볼까요? 해외 여행 시대의 현황과 예. 여행업자의 할 일, 뭐, 이렇게 네, 화두를 그렇죠. 잡으시면 이제 돼요. 해외여행의 어떤 그 시장의 변화가 사실은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게 여행업자인데요. 여행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해외여행 시장이 이제 한국 여행업 협회 조사에 따르면 1.1위래요.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따진다면은 뭐 전 국민 연 1회 정도 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5천만이면 5천.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제 상습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음.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시장이 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패키지 시장이나 어떤 인센티브 시장 같은 거를 확인할 때 2박 3일 이런 시장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여행을 가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가까운 지역, 소위 이제 지방에서 출발하는 그 LCC, 저가항공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방콕이나 다낭이나 오키나와 쪽에 성장률이 일단 11%, 45%, 26%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러고 그쪽에 여행을 가면서 특정한 테마 없이 그냥 혼자서 여행 가는 사람을 어떤 요즘에 신조어로 혼행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혼행족들의 어떤 테마 내용이 뭐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라면 하나 먹으러 간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단적인 얘기지만 어떤 재밌긴 하네요. 예, 이야기가.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저기 메가서치나 아니면 카약 등에서 제공하는 어떤 이게 대단히 검색 엔진 때문에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검색 엔진의 그 사용이 증가한 수가 300%가 넘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의 그 소규모 여행업을 하는 우리 한국에 있는 여행업자들이 올 상반기 들어서는 좀 고전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생태계 전반의 변화입니까? 여행업계의 변화라고 봐야 되죠. 예, 전반적인 여행업계의, 변화죠. 예. 예, 하나 더 짚고 이제 우리 문제점에 들어갈까요? 그래서 이 블랙 커미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객들이 늘어다 보니까 블랙 네. 컨슈머라고 해가지고 네. 여행 갔다 오면 컴플레인 많이 하고 또 이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블랙 컨슈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여기에 이것도 또한 문제, 물론 여행사도 문제. 여행사도 홈쇼핑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가 덤핑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행이라는 건 자기가 돈 낸 만큼 대우를 받는 게 정당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서 뭐 크게 죄는 될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해외 여행 가는 그 전체 인원수가 한 3천만 시대를 이제 가다 보니까 각각의 여행 가시는 분들의 어떤 이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그냥 일탈 개념으로 그냥 갔다 오면 되지 뭐 하는 것은 그런 개념보다도 자기한테 주는 소중한 선물로 어차피 비용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금 쓰나 많이 쓰나 이 차이는 있긴 있지만 어차피 비용을 써야 되는데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뭐 돈을 많이 쓴다고 큰 행복이 오고 돈을 적게 쓴다고 작은 행복이 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행 가시는 분들의 각각의 어떤 마음가짐을 힐링 쪽으로 좀 두고 다소 불편하고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거를 새로운 자기의 경험이나 체험으로 좀 받아들이고, 또 불편한 것 또한 자기한테 어떤 그 추억으로서 간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종합적인 업계하고 고객하고의 어떤 그 체질적인 그런 필요가 그 개선이 좀 필요하죠.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예. 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식은 이제 여행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인데, 이걸 어떻게 등가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면 이게 여행 문화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트렌드는 소비자가 주도를 하지만 그렇습니다. 또 여행업이라는 그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다 사실은 뭐 카약이나
아니면 어떤 메가서치 엔진만 가지고 여행을 완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여행업자들이 해야 될 일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이 이제 융합해서 돌아갈 때 사실 최상의 상품과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 고객의 어떤 트렌드나 어떤 변화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 수준이고 네. 그러니까 혼자서 여행 가고 혼행족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어떤 자기가 단순한 어떤 라면 하나를 먹기 위해서 일본을 가겠다 라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테마가 바뀌고 있는데 네. 여행업자들 입장에서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는 어떤 그런 거를 개선시킬 만한 어떤 업자들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사실 비용이 좀 들어가는 문제고 네. 또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어떤 이 벤처성 어떤 그런 시도도 필요한데 그러려면 자금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 지원이나 어떤 그런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복합적으로 엮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자, 그런 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짚어보면서 진행해 왔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 방향으로 네, 뭐 그래서- 플랫폼이나 여행학교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행학교라는 플랫폼을 우리 지금 박 위원장님하고 우리 또 아파트 멤버들이 구성하고 인사동에 구성하려고 네,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 어떤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 청년들한테 어떤 그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 또 어떤 관광 스타트업 기업으로 양성해 시켜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부가가치를 형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플랫폼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 아웃바운드는 아웃바운드대로, 인바운드는 인바운드대로 정확한 어떤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러네요. 자꾸 제가 이게 철학적인 준비가 돼야 되느냐, 문화 생태계적인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지각 변동은 이루어지고 있고, 예. 또 단계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 시대 담론을 분명히 만들어서 어떤 형태를 한번 운영해 보면 우리를 따라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시작을 먼저 스타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는 그러니까 이게 성공과 실패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면서 이제 많은 부분 수정이 되고 또 이제 변화도 있고 그러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스타트를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건 처음부터 스타트를 해 나가면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부분을 바꿔 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을 채워 나가고 하면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여행업의 발전과 고객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업자도 좋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톡 트래블 쇼를 이끌고 오면서 조금 성격적으로 좀 다른 거는 여행학교와 플랫폼을 동시에 실험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개념화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것이 동시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움직여야 된다는 저는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반드시 누군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천적으로 네. 굉장히 소위 모험적인 어떤 그 형태긴 하지만 실천적으로 진행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데 워낙에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네. 또 트렌드에 맞게끔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 또한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럼 짚어볼까요? 해외여행 시대의 현황 또는 블랙커미쇼의 이런 징후들, 상태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겠다. 개선해 나가겠다.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행학교와 플랫폼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죠. 예, 예. 이제 바야흐로 이제 연 1회 국민들이 해외여행 나가는 시대를 맞이해서 그분들은 해외여행 나갈 때 항상 이제 당신의 돈을 쓰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족할 만한 어떤 그 힐링 쪽의 여행 상품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고객들 입장에서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그 여행업의 현실이에요. 대기업들은 이제 거기 패키지 위주로만 구성이 돼 있고 또 일부 이제 조그만 업체들이 트래킹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상품들을 갖고 있지만 또 그 업체들 또한 마케팅 방법이 딱히 나오질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한 번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이게 패널 입장에서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그 여행 학교가 대안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가 곧 스타트를 할 텐데 스타트 하게 되면 많은 지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